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세라는 긴 강물을 건너와 보니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얻기 힘든 배움은 지식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겸손의 보자기에 쌓아서 깊숙이 갈무리하느냐에 있더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특별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그리고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주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가정이 피어나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 아픈 풍경이 하나 있어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부모들이 정작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식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성격이 모나서일까요? 아니면 심성이 나빠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옳은 소리만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식들의 허물이 눈에 너무 잘 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위태로워 보여서 한마디라도 더 보태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간절하고 옳은 마음이 도리어 화근이 되는 법이지요. 100세를 넘긴 노인으로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서글프지만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 노인들의 지혜를 예전만큼 갈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이지,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다는 말로 시작되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보릿고개를 넘기며 생존이 지상과제였던 시대였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자아를 찾아야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을 넘기고도 여전히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려 애쓰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평안의 숲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하는 그 서운함 섞인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거대한 철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그림자이며 지혜가 아니라 노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 종종 귀가 먼 척, 눈이 흐릿한 척을 합니다. 그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경제 이야기나 기술적인 변화를 설명하면 이미 뉴스에서 보아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허허 웃으며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이 한 가정의 주체로서 당당히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른이 자리를 비워주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어른이 너무 영리하고 서슬이 벌으면 그 아래 자손들은 숨을 쉴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어른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모르는 것 같아야 비로소 자식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효자가 될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근육을 키우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긴 세월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뽐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모르는 척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더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인자한 웃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대신 기꺼이 속아줄 줄 알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현명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눈에는 존경의 향기와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의 앞길에 놓인 돌뿌리를 치워주고 비단길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그 헌신적인 도리는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굴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나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노년의 불행을 자초하는 근원입니다. 정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통해 좌절의 쓴맛을 보는 것 또한 그 아이의 영혼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배낭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의 끈을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아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깁니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교수님은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지만 그는 침묵하며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성공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기에 그저 기다려 준 것이란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앞장서서 잔소리를 하고 금전적인 도움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면 아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단단한 내면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사사건건 훈수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만족시킬 뿐 자식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열등감과 원망의 씨앗이 싹듭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인내심 어린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고충을 논할 때
슬그머니 자리를 비워주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는 도통 복잡해서 모르겠구나 하고 허허 웃어주는 그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자유와 해방감을 줍니다. 부모가 바보를 자처할 때 그 가문의 에너지는 비로소 선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무병장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감독관의 완장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도 온전하게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인생의 화려한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정하고 아직 생각도 명확한데 왜 아이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하는 서운한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고 잘못된 정보가 들리면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 솟구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수십 미터나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이나 사회적 영향력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입니다. 내가 똑똑해야만,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불면과 스트레스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비로소 알겠더군요.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필요조차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체를 하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갈무리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비논리적이고 그들의 경제관념이 위태로워 보여도 그냥 허허 그렇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한 노인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에는 다 있고 마음 편히 살련다 하는 그 가벼운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할 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가르치려 드는 노인 곁에는 그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 모자란 듯 웃어주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손주들도 나비처럼 모여들고 자식들도 속 깊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보를 자처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가족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성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이 삭막한 사회에서 입은 상처를 안고 부모를 찾았을 때 거기서 또 다른 훈계와 지적을 만난다면 그들이 마음 쉴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의 청년들과 장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지적받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식들도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경쟁하며 피 말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님 댁만큼은
자신의 못난 모습도 허용되고 철없는 소리를 해도 허허 웃어주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지를 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집 대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면 자식들이 무시할까봐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가치는 머릿속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월의 파도를 온몸으로 버텨온 그 깊고 단단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주었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식의 명백한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아주 훌륭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눈감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당신의 심장을 평온하게 하며 결국 당신을 세속의 번뇌 너머에 있는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머리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온 세상을 품어 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실천적인 지혜를 함께 모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자식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비싼 보약보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결정되더군요. 먼저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귀중한 유산이지만 지금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초연결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공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라는 표현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갚을 길 없는 무거운 심리적 부채가 됩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입니다. 후회 또한 자식이 스스로 겪고 감당하며 배워야 할 인생의 소중한 몫입니다.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소중한 에너지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바보가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당신의 조언을 묵살할 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허허,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 하는구나. 네 말이 맞겠지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려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의 귀한 에너지를 섞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오르고 기의 흐름은 역류하지만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간 체내의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낡은 권위의 잔재들을 버리십시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공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세상 살아가는 고충을 털어놓을 때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애썼다라는 짧은 공감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조용히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 따뜻한 가슴을 기억하며 다시 그 그늘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며 쌓아둔 해묵은 가구들, 입지도 않는 옷들, 빛바랜 서류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과거에 꽁꽁 묶어둡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생동감이 들어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극진히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안부 전화 횟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여러분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온한 광채가 서립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장수 비결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술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굽이진 강물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많은 것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장수는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생물학적 연장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없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다름 아닌 섭섭함이더군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지혜가 이렇게 깊은데 왜 알아주지 않나 하는 그 서운함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몸의 병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감추며 그저 허허웃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독소는 신기하게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나 성공 여부에 따라 출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은 좀 모를지라도 언제나 인자하고 편안한 노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편안하면 자식들은 삶이 고달플 때마다 부모라는 넓은 그늘 아래로 찾아와 마음을 쉬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쉼터가 되어주는 삶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찬 노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도 매일 이렇게 다짐해야만 마음의 평정을 겨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짐을 딱 하나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제 인생을 오롯이 사는 성인이지. 내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저 아이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대했느냐는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했던 부모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스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의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의 애무를 즐기며 현명한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어린 그 허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평화와 안식을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십시오.